자, 뭐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도 많이 빠졌어요. 네.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있고 우리 나스닥 형도 생각보다 좀 더 빠지네요. 나스닥 형이 빠졌습니다. 네네. 이제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올 이제 뭐 한 3, 4월 달에 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개미들은 버티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노후에 좀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 사람은 언젠가 죽어. 근데 대부분은 지금 당장 두려워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죽고 노후에 조금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 조금 힘들어도 엄청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경제 상황 보면은 이제 통계로 본 대한민국입니다. 자, 불평등한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인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기울어졌을까 안 기울어졌을까 분석을 좀 했다는데 사실 뭐 이 내용과 제목과 책 내용을 새로운 책이 나왔더라고. 책 내용을 비교했던 건데 정말 진짜 불평등한 선진국인가? 우리나라가 진짜 통계로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인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 GDP는 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맞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후진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20대 때 지금 뭐 후진국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전 세계를 돌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후진국과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삶의 만족도는 한국이 높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게요? 치열한 경쟁. 무한 경쟁 사회.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그런 무한 경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치열한 경쟁이 많죠. 어쨌든 뭐 이렇게 GDP도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OECD 노인 빈곤층이 지금 48%. 그러면 이제 노인 둘 중 한 명은 빈곤하다. 그쵸.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0입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뭘 했길래 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되는지 좀 신기하네요. 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있으신 분들은 야 나는 젊을 때 노후 준비를 잘했어 라고 얘기하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복지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나라가 돈을 안 줬다. 네, 그렇지. 그렇게 양날의 칼날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한민국 자살률 1위죠.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자랑스럽다. 이거 뭐 할 때마다 1등인 것 다들 같아요. 아시는 거잖아요. 뭐 할 때마다 통계로 본 대한민국인데 선진국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가라는 뭐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또 10년 이상 OECD 1위를 차지했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정신 차리면 다 1등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20, 30대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라고 보시면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는 이제 무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망이라는 게 꿈이 없어. 내가 앞으로 이 나이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죽을 날 다가왔고 내가 할 일은 없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희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절망이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를 봐도 이제 3일 뒤든 1년 뒤든 나가 똑같을 것 같으니까 아무런 욕심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네요. 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꿈과 희망이 없을 때 제가 늘 하고 싶은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내 꿈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목표가 그런데 아무튼 다른 분들은 이제 목표가 없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은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빈곤하고 해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이제 꿈과 희망이 없을 때 조금 안 좋은 판단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빈곤율, 그 다음에 자살률 이런 걸 따져보면서 뭐 경제적이다, 뭐 돈이 없어서 뭐 해서 뭐 혼자라서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자살 확률이 높은 거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꿈과 희망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20대들이 보면은 이제 불행하다가 63%예요. 야, 이거 20대들의 절반 이상이 나는 불행하다.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공감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다 불행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행복보다 불행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불행할까? 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 네.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돈이 많고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서 행복하다라는 것보다 진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힘들지만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게 목표에 도달하면요, 뭐가 오면은 현타가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내가 목표 지점에 왔을 때는 사실 현타가 오거든요. 너도 가끔 느끼잖아. 현타라는 게 오는데 사실 진짜 행복감은 달려갈 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쫓을 때 나에게 행복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네, 제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불행한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취직을 하니까 직장 상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너 지금까지 왜 투자한 게 없어? 너도 이제 돈 벌어서 투자해야지라는 열심히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취직에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나는 반대로 내가 이제 자동차 쪽에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나한테 자동차를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 사수 중에. 네. 다 때려치라고 했어. 이거는 이제 패망의 길이다. 너 기술 배우지 마라. 막 그랬어.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진 않았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비를 선택을 했잖아. 자동차 정비를 선택했는데 내가 돈을 따라갔으면은 도장이나 판금을 했을 거야. 도장이나 판금은 한 3, 4년만 해도 월급이 400이 넘습니다. 엄청 많이 왔네요. 정비는 3, 4년 해도 월급이 200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도장이나 판금은 월급이 거의 더블 차이나. 근데 정비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뭐예요? 도장이나 판금은 내 가게를 차리려면은 일단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공업사를 차려야 되니까. 근데 정비는 모든 걸 총괄하잖아. 네. 이제 개인 사업하기가 용이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은 안 되지만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사장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 정비하시는 분들이 기본 그 공장이 공장장이라든지 베이스를 다 깔고 가거든. 그 흐름을. 그래서 그걸 배우려면 정비를 선택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정비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취업을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넌 아직도 재테크를 안 했니 뭐 했니 그런 소리에 내가 벌써 도전하기도 전에 위축돼서 안 하는 것보다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불행함보다는 사실 더 행복감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진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 과장들, 부장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볼기짝을 때리는 거잖아. 달려가는 아이들에게. 지들도 목표를 향해서 못 달려가고 있으면서 맞아요. 그 젊은 청춘들에게 야 하지마 때려쳐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진짜 그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목표를 누렸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준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본인도 못한 걸 남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이제 덴포샤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지인을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처럼 그런 말들은 좀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 이제 그렇게 애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행복의 조건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나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내 꿈을 향해 달려갔을 때 돈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또 이런 얘기 하겠지. 넌 돈이 많으니까 그딴 소리를 한다. 근데 나는 꿈을 향해 달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치킨을 한 마리를 튀겨도 치킨 튀기는 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치킨이 맛있어. 그 집은. 그런 집 맛있지. 그쵸. 같은 BBQ인데 네. 너 BBQ 시킬 때 시키는 집 있지? 네. 왜 거기 시켜? 거기요? 그 열심히 하시던데, 그 치킨 대학교 나오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 거기 치킨이 더 맛있지? 그렇죠. 똑같아. 내가 그 BBQ 치킨에서 똑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을 시켜도 맛있는 집이 있고 맛이 없는 집이 있어. 맞아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치킨이 맛있고 그러면 돈은 따라 들어오는 건데 난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그냥 뭐 업체에서 나오는 거 갖다 튀긴다 그러면 매출이 안 오르거든. 맞아요. 같은 매장인데도 이제 어떤 데는 메뉴 변경할 때 또 1,000원씩 받더라고요.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그런 데는 또 맛이 없어. 근데 또 열심히 뭐 해주시는 분들은 또 맛이 있는 거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